속는 셈 치고 꾸준히 실천만 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자존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좋은 결과를 뽑아내실 수 있을 걸 확실합니다. 바뀌고 싶으세요? 한없이 떨어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진심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 굳게 먹으시고 일단 움직이세요. 시도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네이버 지식인 실제 답변자가 운영하는 채널 인생학개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봤죠.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양하게 나오셨을 텐데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자존감을 있는 힘껏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자존감 자체가 무척이나 나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나를 바꿔보자 결심했던 순간부터 이렇게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제가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자존감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던 내용들이니까요. 속는 셈 치고 꾸준히 실천만 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자존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좋은 결과를 뽑아내실 수 있을 걸 확실합니다. 참고로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자존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기. 첫 번째는 가장 당연하면서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부터 짚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머리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해주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비교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부분을 매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경쟁을 치러야 하고 그로 인해 등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비교를 나 스스로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누구누구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누구누구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허접대기만 하는 거지? 이러한 비교 아닌 비교를 일삼게 되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켜버리죠.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끝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로 우리 스스로를 바닥, 아니 저 밑 지하 깊은 곳까지 있는 힘껏 짓눌러버리는 상황까지 스스로 내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결국 다 필요 없고 내가 짱이야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를 일삼고 있다면 내가 짱이야 이 말에 대한 부정적인 소스를 나 스스로에게 통째로 버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 되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래, 오케이, 자존감 올리려면 비교를 하지 말라 하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게요. 근데 솔직한 말로 비교를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를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진짜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비교는 하되 조금은 다른 접근법으로 비교하는 법을 하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비교는 하세요. 단 비교의 대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을 타인, 남이 아닌 나 자신, 어제의 나, 저번 달의 나, 작년의 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저번 달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음 달에는 내가 토익 점수 800점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만들 거야, 이러한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목표 한 달에 토익 성적표를 받았는데 700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일단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내가 공부를 결국 안 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공부하지 말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확실히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만 마음 다잡고 변화를 꾀하면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자존감을 올리려면요, 첫째로 남과 비교를 하는 습관부터 버리시고 다른 접근법으로 나와 비교하는 습관으로 조금씩 변화를 줘보세요. 어느 순간 느끼실 겁니다. 내 경쟁자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둘째, 내가 먼저다. 너무 눈치 보지 말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주된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남의 시선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쓴다는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뱉은 말에 내 감정이 크게 휘둘리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내 말에 반박을 하고 나서면 상대방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해도 조금씩 상대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샌가 나의 의견은 저 멀리 가버리고 조용히 있게 되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다는데 뭐 그냥 내 의견 굽혀주지 뭐
결국 이러한 결과물을 내게 되죠. 안 돼요. 적어도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적극적으로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남의 눈치가 보여서 내 의견을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남들이 나를 쉽게 보게 만드는 지름길로 유도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척이나 깎아내려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본인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바꿔봤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바뀌려고 이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변화를 위해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쉽지만 않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은 분명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쉽지 않을 뿐 가능은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정말 크게 당한 사람은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나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고의 무서움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할 겁니다. 아니, 상당합니다. 이것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뀌고 싶으세요? 한없이 떨어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진심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 굳게 먹으시고 일단 움직이세요. 시도해보세요. 다시는 자존감 없는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맘먹으시고 독하게 뛰어드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키면서 살아오셨나요? 혹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뿐 아니라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이기도 해요. 은근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어떤 나라에 살건 얼마나 돈이 많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그런 거 일절 상관없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 살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꼴입니다. 분명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번 반복되고 나라는 사람을 놓아버리면서까지 행해지면요, 우리 자존감에 상당히 큰 스크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사람 없습니다. 혹여나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 생각부터 조금씩이라도 버려봅시다. 넷째, 내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여기서 중요한 거, 가족도 포함일 수 있죠. 사람은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의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는지요. 번외의 얘기지만,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학군을 따라 이사를 가기도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무언가 변화를 주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지금 어울리고 계신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뒤에서는 나를 욕하거나 배 아파하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버릴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나의 자존감을 한참 전부터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록 가정 형편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볼 때마다 되게 우울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요. 그 친구가 조금 그런 느낌이 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항상 부정적인 구박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고, 오히려 부모님은 왜 돈 안 벌어오냐, 너 같은 애를 내가 왜 낳았는지 잘 모르겠다 등과 같은 입에 담기 힘든 심한 말들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 후에 이런 부모님과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친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쩍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항상 부정적인 말에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지는 자신이 너무 불행했고 절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분명 좋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훨씬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우리 주변 친구, 동료, 이를 뛰어넘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내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잘 지내려 하지 말아라.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너무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평소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 정말 편한 상대와는 말도 술술 나오고 너무 편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나는 이 사람과 정말 친해져야 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래도 없던 긴장감도 생기게 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오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혹은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요, 이것 또한 역시 에이 내가 무슨, 이런 생각과 함께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편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의 없이 행동하라, 말을 할 때 필터를 거치지 말고 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내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분도 우리 집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다, 옆집 아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생각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실수를 하게 돼요. 그냥 편하게 한번 접근해보세요. 편하게 한번 다가가 보시고 편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도 편하게 당신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내려놓을 땐 애매하게 내놓지 마라.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하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죠. 바로 휴식을 가져라, 충분하다, 이제는 휴식기를 가져봐라 등등 잠깐 멈춤, 다시 말해 휴식을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루하루를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나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DNA를 갖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는 일하지만 휴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집니다. 작은 범위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그저 성공, 물질적인 돈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끝없는 일의 반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 혹여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땐 자존감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휴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 또한 휴식을 하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첨가해 볼게요. 바로 휴대폰과 떨어진 채로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갑은 잃어버려도 절대 휴대폰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인 즉슨 휴대폰이 비싼 물건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깊숙하게 녹아있기 때문이죠. 진짜 휴식, 깊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선 휴대폰을 놓고 휴식을 한번 취해보세요.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실 거예요. 일례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갑자기 담배를 피지 않게 되면 오는 금단 현상처럼 엄청 허전하고 답답하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처음은 힘들어요. 그 고비만, 그 임계점만 넘게 되면 다음부터는 어떤 잡생각 없이도 휴식을 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없이 휴식, 진짜 추천합니다. 정말로요. 오늘 이렇게 자존감을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6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6가지의 내용을 보시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뭐? 휴대폰 놓고 휴식해보라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정말 생각하는 만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꾸준히요. 최소한 6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태도, 나아가 나 스스로를 대하는 자세 또한 큰 변화가 이미 온 것을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드리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계속해서 업로드된 양질의 영상들 똑똑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